안녕하세요. 스시 시미즈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이 예전부터 샤리가 맛있고 독특하다라는 평을 듣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저도 가끔 들르는 곳인데 갈 때마다 샤리의 초와 간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반년에 한 번 정도 가니까 바뀔 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저번에 갔을 때는 식초를 조금 더 넣어봤다고 하셨었는데 이날은 소금을 좀 더 넣으신 듯합니다. 여기 셰프님도 상당히 경력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샤리의 간을 조금씩 바꾸는 시도를 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네요. 항상 같은 맛을 기대하고 가서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걸 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아무튼 여기 가격이 런치는 88,000원이고 디너는 스시 오마카세 155,500원, 사시미 오마카세는 185,000원입니다. 사시미 오마카세가 츠마미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이날 사시미 오마카세로 먹었습니다. 이 업장이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간판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간판 없는 곳들이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스시우미가 여기 스시시미지의 세컨 브랜드인데 거기도 간판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간판비는 세이브 하시겠네요. 우미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엔트리급 집이고 여기 시미즈는 미들급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가격이 있습니다. 미들과 하이엔드 중간 정도 되려나요? 이제는 하도 스시집들의 가격대가 다양해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미즈가 술 마시기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샤리의 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분위기 때문인 것도 같기도 하네요. 편백나무 많은 일반적인 스시야 있잖아요. 그거랑 이자카의 그 중간 어딘가의 분위기가 나는데 이런 게 장단이 있긴 하겠네요. 술 마시기에 좋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술 메뉴판이에요. 대부분의 술을 독구리로 주문할 수 있는 건 장점이죠. 이거저거 먹어볼 수 있으니까. 시작은 아사히 병맥주, 생맥주가 없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때처럼 술을 많이 안 먹어요. 내일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날은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스시야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었었던 날인가 싶네요. 음식도 맛있고 모임도 좋았고 그래도 토요일이라 다행이었어요. 20대 분들은 문제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평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케를 주문하실 때는 업장마다 가져다 놓는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셰프님의 추천을 받아서 주문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녹차는 따뜻한 거랑 뜨거운 것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차가운 걸 마십니다. 이것까지 음료 3종이 준비가 되었네요. 차왕무시가 나옵니다. 계란찜에 야채들이랑 새우도 은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부들부들하고 좋죠. 청경채와 파프리카는 저는 그리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얘들은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고 있는 게 보기의 색감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얘네들이 있어서 소스들이 살짝 탕 같은 느낌이 나는 걸까요? 요즘은 계란찜이 안 나오는 곳들도 많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오는 게 뭔가 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간도 적당하고 위에 소스가 점도도 아주 살짝 있어서 스프 같아서 좋았었어요. 자연산 광어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사시미 코스라 스시 앞에 나오는 음식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날은 광어랑 도미 능성어, 문어 조개, 붕장어 6가지가 나왔네요. 와사비를 발라 먹으라고 하셔서 와사비를 발라서 먹었습니다. 이거 한 점인 줄 알았는데 보시듯이 2점이에요. 사실 처음에 나올 때 한 점 주면 좀 마음이 그렇죠. 2점은 먹어야 이거저거 찍어 먹어보면서 비교도 좀 하고 그러죠. 자연산 도미는 3점. 이거 상당히 괜찮았어요. 숙성이 잘 된 건가 이날 전반적으로 흰살 애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가 뭐가 나올 때마다 셰프님이 뭐에 찍어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얘는 소금을 추천하셨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긴 합니다. 제일 잘 맞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거긴 한데 그렇지만 꼭 그렇게 드시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능성어가 나오네요. 여기 찍어 먹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소금이랑 와사비, 간장이랑 폰주 소스 이렇게 4개 정도 있거든요. 능성어는 폰주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 찍어 먹어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그냥 소금 살짝 찍어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흰살이 단맛이 잘 나는 컨디션이면 소금이 더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소금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소금 찍어 먹으면 폰주 소스가 혼자 외로우니까 이거 말고 폰주 소스 찍어 먹으라고 하신 게 없었거든요. 한 번쯤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어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살짝 달달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입에 넣었을 때 많이 부드러워서 풀리는 식감은 아니고 적당히 부드러운데 씹는 식감이 약간 있어서 좋았었어요. 이 정도면 술이랑 같이 먹기에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2개씩 나오면 좋죠. 북방조개 조개 단맛이 엄청 많이 나고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온도도 좋고 근래 먹었었던 조개 중에서는 이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짜긴 했어요. 소금을 살짝 많이 뿌리신 것 같긴 합니다. 일행도 짜다고 했으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이러면은 술 마실 때는 간이 맞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컨셉이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약간씩은 간이 있네요. 붕장어, 시미지가 장어가 2번 나와요. 처음에 츠마미로 약간 껍데기를 쫀득하게 구워서 한 번 나오고, 얘가 그겁니다. 나중에는 푹신하게 타리소스 발라서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고요. 장어랑 오이랑 참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옆에 오이가 같이 나오네요. 오이 살짝 올려서 먹으면은 이건 엄청 맛있습니다. 껍질 식감이 상당히 쫀득합니다. 이날 마셨던 술병 중에 하나인데 얘는 좀 귀여워서 길게 찍었어요. 니가타현의 설화 속에 나오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얘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여행객들의 짐을 들어주는 애라고 합니다. 저 손가락은 요게 설명하시는 셰프님 손가락입니다. 착한 요게네요. 여기까지가 치맘이고 이후에 스시가 나옵니다. 얘는 감성돔, 뱃살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씹는 식감도 살짝 있습니다. 이날 흰살들이 치마미도 그렇고 이후에도 포션이 많아요. 이거 뒤에도 도미뱃살 능성어 그렇게 나옵니다. 샤리는 아까 언급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소금이 약간 더 들어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전에 왔을 때는 샤리에 초가 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날은 소금이 강했습니다. 저는 초가 강한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도미뱃살, 이날 치마미로 나왔던 도미도 달아서 이것도 맛있을 거라 생각해서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숙성이 잘 되었어요. 흰살도 숙성 잘못하면 먹을 때 입에 좀 남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그리고 샤리 풀리는 게 좋습니다. 시미주 셰프님이 풀림 좋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능성어 뱃살이 나옵니다. 능성어도 좋은 생선이에요. 가끔 모둠에 떠서 노량질에서 먹는 생선. 맛도 찰지고 단맛도 많이 나는 애인데 이날 능성어는 씹는 맛이 좀 강했습니다. 약간 질기기도 해서 꼬리 쪽 살인가 싶었는데 뱃살이라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능성어지만 도미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흰살 셋 중에서는 이게 제일 별로였어요. 제일 괜찮았던 거는 감성돔, 참치 속살 2개 주시는 것도 좋고 가지런히 붙어있는 게 마음에 듭니다. 참치 먹었을 때 나는 그 쇠맛 비슷한 맛도 잘 나고 간도 괜찮았어요. 사실 시미지의 샤리는 앞쪽에 있는 흰살들보다는 이런 쪽이랑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날은 흰살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또 이날은 초보다는 소금이 더 강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정갱이가 나옵니다. 시미지의 정갱이는 맛있습니다. 위에는 실파인가 뭔가 다진 걸 올려놨는데 정갱이가 요런 거 위에 살짝 올려 먹으면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비릴 것 같은 맛을 살짝 잡아주는 듯하고 이날 정갱이가 비리지도 않고 파향도 나니까 더 좋았었네요. 생강 같은 거랑 같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치 중뱃살, 기름기도 적당하고 참치맛도 잘 나는 편입니다.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먹다가 근막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날은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쓱 입에서 녹았었어요. 대뱃살은 부담스러워서 저는 대뱃살 쪽보다는 중뱃살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대뱃살은 좀 너무 묵직하니까 이 정도 기름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일행이 저에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좀 많이 맛있게 먹긴 해요. 피조개, 페류 특유의 서걱서걱이라고 해야 되나? 찰지다고 해야 되나? 얘도 그런 씹는 맛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질기지는 않아요. 네타로 나온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간 덜 달다 그래야 되나? 조개의 단맛을 느끼기에는 앞에 나왔었던 북방조개 같은 애들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청어는 시미지가 잘합니다. 마츠모토 셰프님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 청어를 잘 하신다고도 하는데 여기는 갈 때마다 청어를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방질도 적당하고 비린내도 거의 안 나고 여기에서 배우셔서 그런지 엔트리급인 용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시우미도 청어가 맛있어요. 그래서 청어 가성비로는 저쪽이 좀 더 있긴 한데 거기는 런치가 4만원인가 하니까요. 그래도 맛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더 맛있죠. 이거는 술 이름이 울트라네요. 마츠모토 울트라. 금태덮밥이 나왔습니다. 기름진 생선. 이날 먹었던 건 잘 구우셔서 부드럽고 기름져서 좋았어요. 그냥 먹거나 스시로 먹어도 좋지만 역시 금태는 구운 걸 저렇게 밥에 올려서 이렇게 부셔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성게가 나오려고 하네요.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약간 가까이로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한자가 좀 써있네. 글이 써져 있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때 졸업 요건 중에 한자 2급이 있었어요. 이거 딴다고 열심히 진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머릿속에서 다 증발해서 저기 있는 것 중에서는 읽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안 쓰면 다 잊혀지네요. 이날은 많이 달라는 마음이 전해진 듯 싶었어요. 좀 넉넉하게 많이 주셨어요. 간장도 좀 발라서 간을 맞춰주시고 밥반, 성게반. 이날 성게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바로 전에 갔었던 스시집 성게가 그냥 그랬어서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여기서 좀 풀어졌었네요. 그 내기도로 파랑 참치를 다져서 저렇게 김으로 말아서 나옵니다. 와사비도 살짝 있고요. 얘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거의 2입짜리네요. 마지막에 많이 주시네요. 한 입 먹고 한 입 먹어도 양이 좀 있어요. 이거 나오면 아쉬운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타임이긴 해요.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이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서비스로 주셨던 야마자키 위스키. 저는 야마자키 하면은 킹오파가 생각납니다. 이거 아시는 제 또래분들 많으실걸요? 저는 요즘도 가끔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 장어 이거 나오면은 이제는 진짜 끝난 거죠. 장어 뒤에 초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뒤에 뭐 계란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하면은 끝납니다. 앞에 나온 장어랑은 식감이 다르게 나와요. 얘는 상당히 폭신한 편입니다. 타레소스 간은 다른 곳들보다는 약간 센 편인 듯 한데 이날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게 오히려 더 좋았었어요. 달달하고 좋습니다. 계란 나오고 아이스크림 나오고, 아이스크림은 맛있는 기성품 아이스크림. 개인적으로 수제보다 기성품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수제는 좀 더 얼음 맛이라 그래야 되나? 몸에 좋은 맛이 더 강하니까요. 설탕을 깜짝 놀랄 정도로 부어야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수제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었던 스시 시미즈, 제가 갔었던 곳 중에서는 여기가 나오는 음식들과 술이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나오는 음식들도 좋습니다. 사케를 도쿠리로 여러 개 판매하는 것도 장점이네요. 갈 때마다 만족스러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